28살이었던 현태 씨는요, 인천 하기동에 위치한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현태 씨네 집에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마을에서 좀 떨어진 철강 회사에 다니던 현태 씨의 아버님께서 새벽에 일을 마치고 이제 약주 한 잔 딱 걸치시고 집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늦었네. 택시를 타고 돌산 입구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휑한 산길을 혼자 올라가려니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리가 술 취한 남자도 무섭지. 예. 갑자기 그런데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누구세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가씨,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얼른 집으로 가요. 그 말에 여자가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여자의 다리 쪽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여자 다리에 웬 나무 줄기 같은 것들이 막 얽혀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자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그 줄기를 맨손으로 막 떼어내기 시작했어. 줄기가 어찌나 억센지 막 손등이 막 긁히고 손톱에서 막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죠. 아, 됐다. 이제 집으로 가요. 너무 늦었어요. 이 아버지의 말에 여자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일 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얼굴은 이 긴 머리카락에 파묻혀서 보이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자가 걱정되긴 했지만 시간도 늦고 그 정도면 됐죠 뭐. 알아서 가겠지 싶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아버지가 현관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가씨. 아까 그 여자가 쫓아오나. 서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인기척도 없이 어떻게 쫓아왔어?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게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고 밥 한 끼만 달라고.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어이없지. 하지만 아버지의 계속되는 성화에 어머니는 결국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아니 밥을 하나만 차리면 어떡해? 앞에 손님이 계신데. 아 손님 것도 내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라도 얼른 들어라. 맛있는데요? 근데 어머니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죠. 입맛은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석해서 정신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마치 맞은편에 정말 누군가 있는 것처럼 혼자 멍하니 대화를 막 하더래요. 여보 왜 이래? 앞에 누가 있다 그래? 당신 정신 차려요. 멈칫하더니 여보. 식탁에 그대로 어머니는 술이 취해서 잠들었구나 생각을 하신 거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이제 들쳐업고 안방에 아버지를 눕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맞은편에 있는 이제 밥그릇을 치우려고 하는 순간
밥이 마치 일주일은 지난 것처럼 누렇게 말라 비틀어서는 글쎄. 신내가 와, 신내가? 스멀스멀 야야야. 올라오는 거야. 찜찜한 기분이 든 어머니는 그날 상 위에 올렸던 반찬국 밥을 다 버려.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저 자식이 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저는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막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결국 이러다가 남편을 잃겠다 싶었던 어머니는 사방팔방 사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연말에 있는 무당이 현태 씨네 집을 방문하게 돼요. 아 무속인이 결국은. 아. 웬 여자가 단단히 붙어서 떨어지질 않네. 이러다 이 집에서 닷새 안에 초상 치르게 생겼어. 어머니에게 귀신을 떨쳐낼 천도제를 제안했어요. 마당에 있는 이 돗자리 위에 아버지를 눕혔어요. 네 하늘 내가 풀어줄 테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썩 나오거라. 그러자 누워있던 아버지가 사지를 막 바들바들 떨다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내가 멍청해서 이대로는 못 가지. 나 아직 안 끝났어. 한다면 이 남자라도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갈 거야. 그 남자는 널 구해주고 밥까지 챙겨준 사람이야. 좋은 곳으로 가거라. 무당의 말에 아버지의 기세가 점점 수그러들더니 이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무당은 아버지의 몸에 붙어있던 귀신을 어르고 달래며 보내줬죠. 천도제가 끝나고 무당은 어머니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동네에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여자 하나 있지? 원한 품고 죽은 그 여자가 자네 남편 따라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엔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현태 씨네 동네는요, 예쁜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 누나의 이름은 장경화.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석한 경화 누나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휴식을 했군요. 근데 동네로 들어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택시 기사님께서 돌산 입구에 누나를 내려주고 가신 거예요. 오로지 희미한 달빛만 의지한 채 경화 누나는 그 으슥한 산길을 혼자 걸어갔어요. 그런데 돌산 중턱쯤 갔을까? 갑자기 뒤에서 낯선 남자, 세 명이 경화 누나의 입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틀어막았어요. 이 남자 세 명이 누나를 돌산 중턱에 있는 작은 옥수수 밭으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경화 누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는 그대로 경화 누나를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화 누나가 갑자기 집에서 사라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누나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누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경화 누나가 발견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었던 돌산, 그 옥수수 밭에서 누나는 농약을 먹고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한을 푸는 경화 누나가 귀신이 돼서 자기가 죽은 돌산에 묶여 있었던 거죠. 날이 밝자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밥 2공기를 그냥 후딱 헤쳐버리시는 거예요. 오, 호기심. 정신 차리셨구나 이제. 근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동네 이제 친한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네. 아이고 저기 박씨 저기 이제 몸은 괜찮아? 아휴, 이제 쌩쌩해. 저기 나 누워 있는 동안 별일 없었지? 별일 없긴. 동네가 아주 발칵 뒤집혔어. 그 왜 저기 그 3명이서 맨날 돌산에 몰려다니면서 불량배 그 이상한 짓 하던 그 3명 기억하지? 예. 그 셋 중에 한 놈은 돌산에서 농약을 먹고 죽고 또 하나는 술 먹고 발을 헛디뎌서 돌산에서 떨어져 죽었는지.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자기 차례인 것 같다고 막 파들파들 떨면서 지가 잘못한 거를 막 줄줄줄줄줄 불더라는 거야. 아휴, 그 양아치 자식들이 경화를 그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 경화 누나는 자기가 죽었던 돌산에 남아 그놈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